전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이 41.58%가 전 세계, 그러니까 고속으로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달러 체제가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석유거든요. 지금 여기에 연관돼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두 개입니다. 반도체 산업하고 자동차 파워 배터리 시장이에요. 지금 그 디디 추싱도 네.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디디 추싱 같은 경우는 뭐 대륙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기업이었는데, 네. 그게 지금 나스닥 상장을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중국 정부 정책에 반했다 해가지고 앱 삭제를 네. 명령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네. 이거는 정확한 전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여기 관련 글을 많이 썼어요. 디디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왜냐면 저기서 제가 자세하게 못하니까 그 제 이름을 찾으면 관련 자료가 쭉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사실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작년에 그 알리바바에 대해서 반독점법을 들이대서 여기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터파이낸셜. 네, 그래서 우리가 독점법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중국만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 이슈가 있어서 칼을 들이대는 이야기를 그때 드렸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 디디 추싱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뭐가 다를까? 얘네도 플랫폼 기업이고 중국의 우버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모빌리티, 세계에서 가장 큰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공유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반독점 이슈 외에 또 뭐가 다른 게 있냐, 아니면 같은 거냐, 알리바바 그 선상이 같은 거냐 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알리바바 그때는 앱을 삭제하라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6월 30일에 미국에 상장한 다음에 7월 2일에 중국 그 왕신방공스라고 인터넷 정보 통신 방공실이 있어요. CAC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 같아서 조사 경고를 해요. 너네 알아서 지정하고 뭐 우리가 검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바로 7월 6일에 검사 결과 너네 위반 사항이 있다. 그래서 앱을 중국 국내 모든 앱에서 디디 추싱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연관 관련 앱이 25개예요. 다 삭제해라 해서 신규 회원 가입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7월 16일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관련 조치가 나오는데, 7월 16일에는 중국의 7개 정부 부처가 들어갑니다. 사람 파견해서. 네, 거기 회사에 가요. 공항구까지 가요. 공항구까지 가서 검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얘네들이 그 데이터와 개인정보 이런 관련 중국의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엄중한 이런 안전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검사하겠다 이러면서 7개 부처가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중국이 걱정하는 건 이런 원인입니다. 디디 추싱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그 중국의 교통 질서예요. 교통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도하고. 네. 근데 거기 주요 주주가 다 외국 주주란 말이에요. 주요 주주가 미국 주주도 있고 뭐 그렇죠. 일본의 손정희 얘네들도 있고, 이래서 주요 주들이 10% 이상 주요 주들이, 왜냐면 자기 기업이잖아요. 주요 주주라는 거는. 그러면 데이터에 관련해서 어떤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 만약에 그걸 넘겼을 경우에는 중국의 전체 교통 질서가 다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미국의 PCAOB 회유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이제는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회계 자료를 요청을 안 했어요. 미국하고 중국 간에 이렇게 그냥 어떤 암묵적인 미국이 추가로 요구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조금 봐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바이든까지 이제는 중국 기업의 회계 문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회계 감사를. 그러면 그런 데이터에 관해서 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이터 안보에 관한 우려 차원에서 한다라는 게 중국에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고를 했어요. 상장을 연기하든지 아니면 홍콩이나 중국 상장을 고민해라 이러는데
디디 추싱이 미국 상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괘씸죄도 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막 지금 상장 폐지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디디 추싱의 입장에서는 이미 상장 전에 융자를 몇십억 달러를 받았어요. 예, 버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디 받았으니까 얘네들이 액세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VC가 들어가고 PE가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들이 액세스를 해줘야 그 압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대주주들의 압력이. 야, 빨리 상장해. 우리 돈을 좀 회수하게 하라. 중국 정치는 중국 정부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계속 뭐죠? 지금 안 좋으니까. 불확실하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빨리 상장해서 빨리 우리를 액세스할 수 해달라. 상장에 액세스를 하니까 그 압력이 엄청 컸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컸고요. 미국 상장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미국 상장 프리미엄이 있어요. 미국 상장하면 나중에 미국에서 상장 폐지돼도 홍콩 상장 이런 게 높은 밸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상장했던 브랜드가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있고 다음에는 중국 시장에 계속 부진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그 말은 IPO 할 때 높은 가격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미국 시장은 계속 고거 행진해왔어. 그럼 내가 어디다 상장하겠어요? 미국에다 해야지. 높은 펄을 받는 미국가 하는 거죠. 그 원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디디 추식이 공개적으로 또 발표합니다. 대회에다가 왜 미국에 상장했냐. 중국 정부가 뭐 이래 상장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이해했다. 중국 정부 이해면 상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안전이나 보안에 대한 그걸 다시 점검하고 그걸 확보하면 된다라는 것만 생각했지 상장하지 말라라고는 이해를 안 했다는 식으로 홈페이지 통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된 거죠. 지금 앱 삭제를 명령했다는 건 지금 회사 자체가 이제까지 이에서 유저가 뭐 5억 명이다. 그 회원이 거의 5억 명이에요. 4억 7천만 명. 예. 그러면 그거를 앱을 회사가 삭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사자들이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통 자기네 올리니까 다 알아서 다 삭제해버려야 되는 거죠. 다 정부에서 막 일을 막 안 했으면 회사 하겠죠. 차원에서. 강제로 하겠죠. 근데 보통 회사들이 자기네 올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신규 회원이 안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이미 4억 7천만 명이 사용자들은 그냥 계속 이용하고 계속 쓰는데 새로운 회원이 안 더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문 닫는 건 아니고 신규 회원. 지금 상태에서의 추가 회원 추가 회원이 추가로 이제 힘들다. 들어오기가. 근데 4억 7천만 가지고만 잘 사업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국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고 크죠. 예, 네. 거의 뭐 10배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어떤 나스닥 상장, 네. 외국 해외 상장 이런 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플랫폼 기업들이 다 미국 상장이 절차로 이미 돼 있었거든요.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당분간은 적어도 어려울 것 같고요. 제일 타격받는 게 누구냐면 중국과 미국 간의 자본시장 중개 기업들, 언더라이팅 기업들, 그게 누가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큰 돈 벌었는데 그 중개기관 시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회계사, 뭐 감사, 그렇지. 뭐 중개 증권사, IBO 뭐 이런 게 다 지금 왜냐면 중국 딜은 크잖아요. 세계적 딜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가장 크게 타격받죠.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가장 떠오르는 그 섹터가 그 2차 전지, 네. 전기차 부분 네. 이런 쪽인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엄청나게 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 중국 내 지금 전기차 판매가 얼마나 늘어났나요? 네, 제가 데이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머리에다 다 두는 스타일인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지금 또 뭐 핸드폰이 후지다고 또 누가 댓글을 올리지 마세요. 후지네. 좀 교체해 주세요, 좀. 네, 좀 최신으로 폴더폰으로 좀 교체해 그래? 주십시오. 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단 2015년부터 2019년 데이터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데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에너지 자동차 전 세계 지금 2019년 기준 지금 판매량이 2019년 전 세계 판매량이 221만 대입니다. 221만 대. 이거는 무슨 개념이라고 보면 일반 사람들 100만 대, 200만 대 개념이 없잖아요. 혹시 네. 개념이 있으세요? 221만 대면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한국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 때 120만 대까지 판 적이 있어요. 1년에. 1년에. 예. 그럼 이게 지금 221만 대니까 느낌이 오시죠? 이게 세계의 신에너지 판매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얼마 파냐면 121만 대를 팔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절반이 넘죠. 전체 세계 시장에서. 네. 그래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전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이 41.58%가 전 세계, 그러니까 고속으로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36.36%예요, 성장률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 세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신에너지 자동차 쪽이 성장률이 35%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지금 교육주 플랫폼 기업 때리면서 돈들이 다 이쪽으로 또 와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근데 중국의 지금 목표가 뭐냐면 2025년, 지금 2021년이니까 4년 후에 신에너지 자동차가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비중이 25%입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중국에서 1년에 자동차가 한 1,500만 대가 팔려요. 1,500만 대가. 예. 그러면 우리가 1,000만 대라고 해도 250만 대니까 한 300만 대 넘어 팔린다라는 중국에서만. 중국에서만. 그러니까 한 300만에서 한 400만 사이에 팔린다라는 거죠. 2025년에. 그럼 지금보다도 3배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4년 후에 3배 넘게. 느낌이 오시죠? 25%.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침투율이 2.5%거든요. 2.5%. 근데 중국은 2025년에 25%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일단 이게 전기자동차 중국이 지금 가장 미는 거잖아요. 근데 왜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를 이렇게 미냐? 왜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미냐? 왜 그런지 알아요? 달러 체제가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석유거든요. 석유 자동차거든요. 근데 석유 자동차를 다 없애버리고 다 전기로 쓰면은 신에너지 자동차로 써버리면 달러 체제가 엄청난 한 축이 힘을 잃어요. 해외에서 이제 원유를 수입해 네, 하는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 양이 줄어버리니까. 결국 중국에서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30년부터 탄 배출을 최고화하고 줄여야 되니까 지금 빨리 이 신에너지 자동차 다 교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는 2025년부터 석유 자동차가 하나도 안 달리게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석유 기반의 달러 체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이다. 이게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전기차 섹터가 네. 이제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뭐 네. 2차 전지 그 배터리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터리 만드는 원료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리튬 관련주들도 최근에 급등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연관돼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두 개입니다. 반도체 산업하고 자동차 파워 배터리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파워 배터리 시장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닝더스다이, CATL 아시죠? CATL. 예, 이게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파워 배터리 시장 전 세계 1위를 했어요. 원래는 한 삼성 SDI나 한국 기업들이 되게 LG화학이 LG화학 되게 1위였는데. 1위였는데 중국이 이제 전 세계 비중이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똑같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와 중국 파워 배터리 출하량 추이를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2019년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세계 파워 배터리 출하량이 117기가와트인데 중국이 이 중에서 71기가와트니까 거의 뭐 70% 가깝게 하고 있고요. 성장률은 전 세계가 36.2%인데 중국은 43%예요. 그래서 중국이 파워 배터리 이 시장에서 여기 핵심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전고체. 전고체 이거는 배터리. 배터리에서 고첨단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고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 기업이 닝더스다이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이제 도요다로 보는데. 일본, 한국, 중국이에요. 예. 근데 아직은 실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한 10년? 10년을 보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죠. 왜냐면 이게 뭐 과학기술이라는 게 뭐, 근데 어쨌든 5년에서 10년 사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에너지 자동차가 가려면 결국 배터리가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면 배터리가 지금 이미, 400km, 500km, 1000km 이렇게 가면은, 어제는 석유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배터리를 어제는 한국은 지금 부산까지 한 450km, 500km잖아요. 그냥 그렇죠. 배터리 그냥 하나로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이것도 35%, 43% 이상이 되고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하고 세계 1위 단일 시장으로서 1위 파워 배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톱 5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45%라 하거든요. 여기 대표 기업이 2차 전지.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리튬 전지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닝더스다, 그다음 전기자동차 주식들이 이번 블랙 만데이, 블랙 튜스데이, 화요일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반대로, 왜냐면 지금 유동성은 엄청 풀렸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은 유동성이 문제가 있는데 미국 전 세계 돈이 엄청 풀려, 돈은 많아요. 중국에서 지금 막 일 거래량이 1.5조 위안이니까 원화로 하면은 170조, 250조, 40조 정도 되거든요. 돈이는 넘쳐나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이런 기업들 때려버릴 바람에 돈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 가죠? 요 좁은 이제 말한 그 산업으로 다 몰려가니까 얘네 지금 닝더스나 이런 애들은 주가 지금 1조 달러 넘어섰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지금 몰라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쓰러지는 산업이 있으면 또 이제 반대로 수혜받는 산업이 그렇죠. 있는데 네. 결국 미래 성장 산업으로 중국에서는 지금 전기차와 돈이 이렇게 막 갈 수밖에 없죠. 점점 투자 타겟 기업들이 점점 좁아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한다는 건 또 상당히 고점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무섭잖아요, 지금. 맞아요.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부터 문제를 뭐 봐야 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알기로 한국의 많은 펀드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알리바바 텐센트에 지금 저점이라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폭락했으니까 50% 떨어졌어요. 예, 교육주도 중국 사람들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지금 타격받았지만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1년에 학생이 지금 대학생만 해도 900만 명, 막 1000만 명 되니까 이 시장이 엄청 이번에 저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돈이 반대급부로서 이제 4차 산업 쪽하고 이쪽 자동차 쪽, 밴더치 쪽 많이 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높은 데 들어가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플랫폼 기업하고 이제 말한 교육주 있잖아요. 교육주는 이제는 정부에서 명확히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교육주가 두 가지에 K12 의미교육하고 취미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취미로 배우는 거는 중국에서 많이 조금 덜 규제를 해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성인 교육, 네. 그다음에 여기 말하면 이렇게 기능 교육. 그러니까 우리 자기 개발 뭐 그런 거 있죠. 성인 계속 교육 받으면 가야 그렇죠. 되는 것들 있잖아요. 중고등 대학교 과정이 아닌 우리 같은 성인들이 자기 어떤 뭐 지식 구조를 하기 위해서 성인 교육하고 전문 기능 교육 이런 건 중국이 거의 없어요, 산업이. 그래서 아마 이런 쪽 구조 조정 안 하면 신동파 이런 기업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교육주 관련 여러분 저점을 생각 들어가고 싶으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움직임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디디 추싱은 여기서 더 길게 안 풀게요. 왜냐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서. 근데 똑같아요. 플랫폼 기업도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그 전에 왜 투자를 했지? 투자 근거가 뭐지? 그럼 그 근거가 지금 무너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디디 추신도 그렇고 얘네들 미래 성장이 어딘지를 판단해줘요. 자기가 판단해야 돼. 근데 이제는 뭐죠? 디디 추징 하나만 봐도 추가 회원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제는 머릿수로 하는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디디 추징이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봐야 되냐면 얘네들 하는 업무 구조를 보고 그 업무 구조에서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 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디디 추징하고 우버를 비교해요.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버는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우버는 어제는 모빌리티보다도 우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모빌리티가 아니라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생태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주문부터 시작해서 배달도 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생활 모바일 플랫폼을 우버가 가고 있어요. 그게 중국이 누가 하나 메이투안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중국 말하면 메이투안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디디 추징은 이미 메이투안이라는 게 중국 시장에 이미 있어버렸어요. 뭐 이게 얘네들을. 그럼 디디 추징이 지금 자기 원래 산업시 추가 회원 확장이 불가능한데 우버 따라 발전 전략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국제 업무를 키워야 되는데 국제 시장에서는 우버를 못 이기거든요. 디디 추징이 국제 업무도 있습니다. 엄청 크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나 제2대 플랫폼이고 멕시코에서도 제2대 플랫폼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국제 시장이 커지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디디 출싱이 자율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로 가는데 이건 중국이 3대 자율자동차 있잖아요. 니오 미국이 상장한 얘네들 또 뭐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배터리는 또 닝더스 이런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점이란만 보지 말고요. 잘못 들어가면 경쟁력이 있냐?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싸다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성장이 어느 공간에서 나올지를 들어가서 업무 구조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추가로 성장을 권해서 얘네들 이길 상대가 디디 추가로 중국에 있냐 봐야 돼. 근데 이미 있다면 뭐 이겨요, 걔네들을. 왜냐면 플랫폼은 먼저 들어간 자가 위너를 테이크 어 먼저 들어간 자가 다 먹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요. 텐센트 플랫폼은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그동안 무작위로 자본의 힘을 내서서 모든 생태계를 자본의 힘으로 자기 걸 만들어내는데 정부에서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본 확장을 막겠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앙경제공사에서 자본이 무작위한 무질서 확장을 막겠다니까 앞으로 알리바바 텐센트가 자기는 해왔던 자본을 앞세운 생태계 확장 불가능합니다. 그게 뭘로 돈 벌어야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스토리가 먹히냐 이게 안 먹히면 새로운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냐 이걸 체크하고 저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왜 이번에 많이 팔았겠어요. 외국 자본이. 얘네들이 이미 저점에 들어간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익이 나니까. 얘네들은 엔젤 때 들어간 애들이 많고요. 아니더라도 이미 퍼가 낮을 때 들어갔으니까 지금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 왜 하냐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지. 한번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또 정책이 그다음 또 막 나오고 어떻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좋아질까 하면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잖아요. 저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싸다고 막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네. 이슈로 하락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네. 그 기업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자산만 가지고도 뭐 네. 그것이 이제 뭐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네. 됐던 아니면 사업 구조가 네. 됐든 경쟁력이 있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그 네.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거라면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 5개, 6개지만 네. 그것이 각각 1등이 아니라면 맞아요. 1등 사업이 없다면 그렇죠. 그거는 좀 어렵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알리바바하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지? 그 텐센트. 네. 텐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알리바바 텐센트에 이미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재생한 중국 정부에서 얘네들이 생태계를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봐야 돼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공산당 입을 잘 지켜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국에 투자할 땐 개별 기업 투자하는 것보다 섹터를 담는 게 좋다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전기차 관련해서 개별 기업 들어가면 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으니 전기차 관련 ETF 혹시 전기차 관련 ETF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번에 그 A50 ETF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국 시장에서 런칭을 했으면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싸게 살 수 있는. 예. 근데 아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50 ETF는 홍콩 시장에는 여러 개 있으니까 홍콩은 투자할 수 있죠, 여기서.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된 ETF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아주 격변의 아시아 관련된 네. 이슈, 중국의 지금 내부 사정 또 네. 외부 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